샬롬.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나중에 결혼 준비 단계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시험관하기 이야기 나온 김에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결혼 예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네, 반지 교환이죠. 그리고 결혼 반지를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 예물로 생각하시나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바로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의미에 맞춰 결혼과 사랑,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혼 반지로 많이들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마케팅 전략인 건 아셨나요?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의 마케팅 슬로건입니다. 본래 과거의 다이아몬드는 유럽 왕실과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 여러 나라들의 왕정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죠. 왕실과 귀족들의 몰락으로 인해서 다이아몬드 구매층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폐업을 고민해야 할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이 드비어스가 왕실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다이아몬드를 일반인들에게도 판매하기 위해 내걸었던 슬로건이 바로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A diamond is forever 이었습니다. 사실 다이아몬드 가격 자체가 일반인들이 구매하기엔 너무나 비싼 보석이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사건 앞에서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 것을 일종의 트렌드로 만들어버리면서 그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끔 마케팅 전략을 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20세기 최고의 광고로 손꼽히게 됩니다. 경영난에 시달렸던 드비어스는 이 광고를 통해서 오히려 다이아몬드 확보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이 드비어스 회사가 다이아몬드 확보에 집중했던 곳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나라, 제가 1년간 선교하고 온 나라 세라리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라리온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는 보신 적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세라리온의 고통에 대해 많이 알려질 수 있어서 감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스토리 중심으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세라리온의 참상을 그대로 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은 다이아몬드라는 주제로 서아프리카의 작은 별 세라리온의 피눈물 나는 역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세라리온이라는 나라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해 있고 대한민국 면적의 70%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본래부터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땅에는 여러 소수 부족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부락을 이루면서 살던 지역이었고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영국이 이곳을 그 식민지로 점령한 이후 그 유명한 삼각무역을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노예무역이 굉장히 성행하던 곳이었는데요. 영화 아미스타드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곳이죠. 세라리온은 서아프리카의 유일한 천연 항구를 갖춘 지역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대량 선적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를 이렇게 육지에 댈 때는요, 대형 선박은 모래톱 같은 곳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가 이제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멘트로 이렇게 공구리를 쳐서 독을 만들고 거기에 대형 선박을 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아프리카는 해안선이 대부분 해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선박을 대려면 인공 항구를 건설해야 했죠. 그러면 엄청난 돈과 인력,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데 세라리온은 서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그런 공사가 필요가 없는 나라였어요. 유일하게 천연 항구 환경을 갖춘 나라였죠. 자연히 물자와 그 노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이곳 세라리온을 통해서 서인도 제도와 미국 등지로 팔려 나갔고, 그들이 서인도 제도에서 생산한 그 설탕이 유럽으로, 또 유럽은 더 많은 노예들을 확보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영국에서는 그 노예제 폐지를 위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힘썼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바로 그 인물이죠. 만 22세의 나이로 하원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는 만 25세가 되는 1784년에 회심을 한 이후 평생을 다해 노예무역 폐지, 그리고 뒤이어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웠습니다. 마침내 18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윌버포스는 병상에 누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사망하였죠.
이 윌버포스 덕분에 영국에 있던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었지만 영국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해방된 노예들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은 런던 거리의 빈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예로 살았을 때에는 그들의 주인이 그들의 먹고 자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지만 자유의 몸이 된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은 자유의 몸이 된 이들에게 아프리카로 이주를 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들이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해방 노예들에게 아프리카는 너무나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아프리카를 떠나온 지 이미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영국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아프리카는 너무나 외딴 곳이었죠. 여러분, 400년이면 한 왕조가 세워지고 몰락할 정도의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곽지성이 중국 성씨잖아요. 곽지성 가진 자들은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죠.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해방 노예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먹고 살아갈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로 이주하게 되면 정착 비용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권리를 준다고 광고했었기 때문에 해방 노예들은 자유의 꿈을 품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간 곳이 자유의 땅 세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입니다. 이름 너무 좋지 않나요? 프리타운. 하지만 이 해방 노예들은 이곳 자유의 땅 프리타운 세라리온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원주민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노예 매매도 성행했었죠. 같은 흑인일지라도 선진 문물을 먼저 경험한 그 선민의식과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원주민들을 억압했습니다. 노예무역과 시알리온에 대한 것만 이야기 보따리 풀어도 너무 많아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노예제가 폐지되고 해방 노예들이 정착할 때쯤인 1930년에 영국인 지질학자가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후 이 나라에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지역은 봄보마 지역인데요. 그 이후 세알리온 동부에서 최상품의 다이아몬드가 연이어 발견이 됩니다. 그때 이 다이아몬드 발견에 재빨리 대응하게 된 곳이 바로 제가 앞서 소개한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였습니다. 다이아몬드 소비가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다이아몬드 수급이 절실했던 드비어스는 세알리온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자마자 세알리온 셀렉션 트러스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세알리온에서 나오는 모든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희 같은 일반인은 그 광산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다 막아놨어요.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드비어스의 자회사 세알리온 셀렉션 트러스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요,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일을 하면서도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돌멩이를 찾아내는 작업을 할 뿐이었죠. 그런데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 세알리온 출신 군인들이 영국의 장교들을 통해서 이 다이아몬드가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세알리온 군인들은 전쟁이 끝난 후 고국에 들어와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려고 했지만 이미 세알리온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의 채굴권은 모두 드비어스 소유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채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드비어스의 자회사 이 세알리온 셀렉션 트러스트에 입사해서 노동자로 일하며 다이아몬드를 채굴해서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다이아몬드 원석을 먹기도 하고요. 인공 안구를 낀 사람은 인공 안구를 빼고 그 뒤편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렇게 숨기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불법으로 채굴하고 밀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수를 했어도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원석, 게다가 밀수였기 때문에 그 가치는 1캐럿에 10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10불마저도 현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채굴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너도 나도 다이아몬드 채굴을 하기 위해 생업을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본래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업력을 가졌던 세알리온이었는데요, 불과 4년 만에 쌀 2만 1000톤을 수입해야 하는 쌀 수입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그 세알리온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1971년에 시아카 스티븐스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다이아몬드 광산부터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드비어스의 자회사 세알리온 셀렉션 트러스트를 국유화하는데요, 그 뒤 그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통해 나오게 되는 모든 수익을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되던 해인 197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코이두 지역 이 디민코 광산에서 세알리온의 별이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는데 무려 968.9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카 스티븐스 대통령은 이 다이아몬드 채굴에 더 박차를 가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다이아몬드 채굴은 정부 요직에 있던 정치인들의 뱃속만 불리게 되었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왔습니다. 그때 이러한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며 등장한 사람이 바로 포데이 상코입니다. 1991년 RUF라는 반군 단체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포데이 상코와 RUF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세알리온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방문하게 되면 대번에 느끼게 되는 특이점이 뭔지 아세요? 손발이 절단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느냐? 바로 이 RUF의 등장으로 인한 것입니다. 실제로 세알리온에서 RUF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득부득 이를 갈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는 좀 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포데이 상코와 RUF가 봉기한 이유는 사실 이 정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포데이 상코와 RUF가 봉기한 이유도 다이아몬드 때문이었습니다. 이 포데이 상코와 RUF는 이제 막 신생된 단체여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옆나라 라이베리아의 반군 지도자인 찰스 테일러의 손을 빌리게 됩니다. 이 찰스 테일러가 포데이 상코를 도와준 이유도 세알리온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탐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찰스 테일러와 포데이 상코 동맹을 가리켜 혁명연합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민간인들을 학대하고 약탈하는 데 진심이었습니다. 포데이 상코가 내전을 시작한 지역은 수도인 프리타운이 아닌 세알리온 동부 지역인 카일라훈 지역입니다. 이들의 목적 자체가 다이아몬드 광산이었기 때문에 이쪽부터 점령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무기를 사는 방식으로 RUF는 그들의 세력을 불려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정부군 군인들의 급여조차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배고픔에 못 이긴 이 정부군 안에서도 소벨이라는 반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주변 마을들을 약탈하면서 살아갔고 낮에는 정부군 행세를 하였지만 밤에는 반군 행세를 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솔저와 레벨의 합성어인 소벨로 불리게 된 것이죠. 정부군은 길어지는 내전의 대통령을 추방하기로 결심하죠. 이때 6명의 장교가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시켰고 이때 대통령으로 취임한 인물이 발렌타인 스트라서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나이가 27세 27살이었으니까 세계 최연소 국가 원수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발렌타인 스트라서 역시 축출된 전임 대통령인 모모 대통령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다이아몬드 채굴을 통한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4년 동안 나라는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995년 3월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간 군수 회사인 Executive Arkansas가 이 혁명연합 전선을 격퇴하기 위해서 세알리온에 들어오는데요. 이들은 민간 군인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의 약탈을 일삼았죠. 그리고 서아프리카 평화유지군 그 에코모그가 반군에 대항해 세알리온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RUF에 대항하는 CDF라는 민병대가 조직되어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 안에서 다이아몬드를 사이에 두고 정부군, 반군, RUF, 소벨, 평화유지군, 민간용병 그리고 민병대 이렇게 많은 세력들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 약탈을 일삼았던 것이죠. 그런 사이에 나라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스트라스가 국가원수가 된 지 4년 만에 그의 부관이었으며 그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줄리어스 마다비오가 또 다른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트라스를 이렇게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줄리어스 마다비오는 군사정부 임시의장을 맡은 후 1996년 1월 16일 대통령 선거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발표 날로부터 42일 후인 2월 26일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국가원수를 선출하겠다고 공표하게 됩니다. 부패한 대통령 스트라스를 축출한 것과 또 민주적 선거에 대해 국민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반겼지만 반군 세력인 RUF와 그들의 리더인 포데이 상코는 이에 대해 당연히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데이 상코와 RUF 활동의 명분은 현 정부의 부정부패였는데요. 만약 민주적인 절차로 이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자신들이 혁명이라 내걸은 이 활동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월 16일 발표가 있은 직후 선거가 있는 당일까지 42일 동안 선거 중단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들이 선거 기간에 펼친 이 선거 중단 작전은 거의 충격적입니다. RUF는 마을 사람들을 한 장소에 이렇게 모았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에게는 총을 난사했기 때문에 감히 도망가는 사람들이 없었죠. 자, 그런 다음 RUF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긴 팔을 원해? 짧은 팔을 원해? 긴 팔을 원한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팔목을 자르는 것이었고요. 짧은 팔을 원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RUF가 손을 자르는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도록 손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중단시키기 위해 손을 자른다는 것마저도 핑계였을 뿐이지 진짜 목적은 공포를 조성해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손뿐만 아니라 다리도 잘랐습니다. 심지어 투표권이 없는 어린아이들, 신생아 아기들의 손까지 잘라버렸죠. 그렇게 손과 발이 잘린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RUF 반군이 자신들의 손과 발을 왜 잘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때문이라는 것을. 선거를 통해 정상적인 정부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반군 RUF는 그들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학살과 약탈을 계속 자행했습니다. 이 내전은 2002년까지 계속되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이 내전을 겪으며 희생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손과 발이 잘린 사람들이 집계된 인원만 27,000명인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집계를 하고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얼마나 부실한 일인지는 직접 한번 와보시면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통계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대하는 다이아몬드는 누군가의 학살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blood diamond, 피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 돌덩이가 정말 여러분의 결혼을 영원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 돌덩이 때문에 시에라리온은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돌덩이에 수많은 영혼들의 원한이 서려 있죠. 제가 1년간 선교하면서 봤던 이 시에라리온은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해변에 모래가 너무 고와서 이렇게 푹푹 들어가지가 않아요. 광안리 해수욕장 같아요. 마치 땅바닥을 걷는 듯한 그런 모래사장에서 축구를 할 수도 있어요. 야자수 사이로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고요. 그 태양이 대서양 바다로 지는 그 석양을 매일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사는 이 시에라리온 국민들은 경계심이 많습니다. 2002년까지 내전을 겪은 나라여서 그런지 제가 있었던 2011년 당시에 이 사람들의 눈빛에서부터 경계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국가인 가나와는 전혀 다른 국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이아몬드라는 이 돌덩이 하나 때문에 벌어진 참극입니다. 내전은 끝났지만 그 내전을 통해 생산된 다이아몬드는 지금도 시중에서 떠돌며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결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이아몬드는 파괴하는 속성이 있죠.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드비어스 회사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돌덩이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아요. 말씀으로 자신의 가정과 그 결혼을 지키고 시에라리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낙태든 동성애든 시험과 낙이든 혼전성관계든 뭐든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이걸 해왔던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튜버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물로 나야 반지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콘텐츠를 여러분 제작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근데도 제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기존의 다이아몬드를 예물로 하신 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귀금속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함구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진짜 많이 참은 겁니다. 제가 지금 시에라리온 선교를 다녀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요. 1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던 것은 정말 오래 참은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데 제가 그걸 정지해서 뭐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건 지금 다이아몬드 이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겠어요. 낙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미 낙태를 경험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겠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과거 동성애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어요.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과거에 시험관 아기를 진행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버라면 한쪽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그저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하든 말든 일단 생명부터 살리고 봐야죠. 지금껏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 받으신 분들 중에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죄들에 대해서 저한테 털어놓으면서 상담 받으신 분들 많죠? 그분들 중에 제가 그분들에게 그때 왜 그랬냐 는 식으로 정죄 당하신 분들 단 한 분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 제가 뭐라고 그분들을 정죄합니까? 그리고 저는 몰라서 그런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제부터 알면 되니까요. 근데 진짜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겠죠. 나는 예물로 다이아 반지를 하고야 말겠다는 사람에게는 이 영상이 불편하시겠죠. 나는 내 아이를 가지고야 말겠다 는 사람들에게는 시험관하기 영상이 불편하시겠죠. 내 형편을 위해서라면 낙태라도 하고야 말겠다는 사람에게는 프로라이프 영상이 불편하시겠죠. 나는 혼전에 내 연인과 성관계를 즐기고야 말겠다는 분들은 혼전 순결 영상이 불편하시겠죠. 이게 다 무엇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 욕망, 자기 형편, 자기 안위, 자기 유익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고집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모든 영상들이 다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신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바램을 순순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보다, 내 원함보다, 내 소원함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우선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반대가 다 군중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 내 형편, 내 욕구가 더 중요한 사람. 그런 군중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무지하게 거슬릴 거예요. 그거 예물 하나 하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냐고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대신 하시더라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일어났던 일들은 알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그럼 단일 배아 생성에서 이식하면 윤리적으로 문제 안 되는 거겠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게 보면 이 다이아몬드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전 끝났으니까 사도 괜찮은 거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내전은 끝났어도 이것에 대한 희생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제가 그곳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1년 중에서 6개월은 멀스십이라는 곳에서 있었고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있었어요. 멀스십에서 제가 생활을 한다? 그러면 거기 천년만년 살 수 있어요. 근데 6개월 동안은 제가 YWAM DTS 그 베이스에서 현지인들이랑 같이 살았는데요. 제가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정말 이 건강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순회선교단에서 저희 베이스 캠프로 2주간 그렇게 24365 기도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한 적도 있었는데 2주 동안 완전 생활이 박살이 났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막 3일 만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었고, 여러분 그 나라의 참상을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지금 내 손가락에 다이아몬드를 끼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술 취하기 전까지만 먹으면 괜찮은 거겠죠?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겠어요? 어떻게든 술은 먹고 싶으니까 딱 취하기 전까지는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해요. 스킨십은 어디까지 하면 되나요? 키스까지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딱 그 죄의 경계선에서 간당간당하게 하면 살아갑니다. 죄만 안 지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킨십 어디까지 괜찮냐는 질문을 할까요? 술은 어디까지 마셔도 되냐는 질문을 할까요? 24시간을 주를 위해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술 마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스킨십의 기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죄의 경계선에 간당간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본인이 하는 질문이 과연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질문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오는 질문인지, 아니면 내 욕심, 내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질문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시에라리온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다른 다이아몬드 생산국에는 이런 비슷한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다이아몬드로 인한 수많은 희생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이아몬드만 이런 이슈가 있을까요? 금이나 은은 이런 이슈가 없을까요? 금과 은도 똑같습니다. 금, 은과 같은 귀금속 때문에 수많은 희생이 발생되고 있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예물 아예 사지 말라는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낙태든 동성애든 시험관 아기든 혼전 성관계든 귀금속 예물이든 뭐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물론 대안은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대안이 여러분에게 그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는 우리 같은 이 선진국에서 다이아몬드를 꾸준히 구매하는 것으로 인해 다이아몬드 생산에 대한 국가 전체의 그 경제 의존도가, 이 다이아몬드는 시에라리온 총 수출의 약 63%를 차지합니다. 63%.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라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중단되면 다 죽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원이 많이 나는 나라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천연 자원으로 인해 거지꼴을 면하지 못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혹자들은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뭐라 하는데요. 천연 자원 의존도가 낮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봐요. 천연 자원이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교육에 목숨 걸었겠어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땅 파봤자 나올 게 없으니까. 오로지 교육 말고는 살 길이 없으니까 죽어라 공부하고 발전한 거라고 봅니다. 시에라리온은 치약 같은 그 공산품 하나도 자체 브랜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필품이 모두 수입해das습니다. 국산이 없으니까 수입품과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품은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팔아서 치약 사는 거예요. 치약만 없을까요? 그 나라 자체의 국산 제품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생필품을 다 수입해서 씁니다. 다이아몬드 팔아서 생필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팔아서 치약이랑 비누 바꾸라고 한다면 바꾸시겠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지금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으니까 다른 산업이 발전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해봤자 지금 당장 다이아몬드 산업에 투자할 만큼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계속 그렇게 다이아몬드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구상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 그것을 원하고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아몬드 물론 당연히 살 수 있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쪽에서는 그 당연한 이유 때문에 계속 희생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활용 백금, 재활용 팔라듐 같은 그런 재활용 금속이나 랩그로운 보석으로 얼마든지 예물을 준비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인해 한쪽에서는 너무나 큰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봅니다.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샬롬.